근데 우리 은퇴하고 최소 몇 년? 60년.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앞에서 얘기했던 그 퇴직연금, 네. 퇴직금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는 고민이 그거죠. 일시불로 받을 것인가? 내가 연금처럼 나중에 따박따박 받을 것인가? 이거는 어떤 선택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건 없죠. 사실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연금으로 평생 받는 걸로 받았는데 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칠게요. 네. 국민연금도 최소로 넣고요. 네. 개인연금은 아예 없고요. 네. 뭐 집도 없어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도 안 돼요. 그냥 오로지 이걸로만 해야 돼요. 근데 평생 받는 걸로 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받아요. 네. 생활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리치 넣어야지. 아, 일시후의금을 네. 받아서? 네. 아, 맞네. 네, 왜냐면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 응용력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땡기 없이. 리치로. 그렇지. 그게 오케이, 낫지. 오케이. 왜냐면 없으니까. 오케이. 왜냐면 내가 당장 한 달 먹고 사는 현금흐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대체가 된다. 네. 소득 대체가 국민연금이랑 뭐 예를 들면 개인연금이랑 다른 데서 받는 월세나 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소득 대체가 그래도 한 60% 넘어간다. 네. 라고 하면 저는 평생 받는 연금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일시금으로 제가 예를 들면 1억을 받아요. 네. 근데 이거를 평생 받는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 수지타산이 네. 딱 떨어지는 지점이 몇 년일 것 같아요? 일시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글쎄, 한 15년? 옛날에는 한 15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한 20에서 25년. 네, 정도만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은 거랑 사실은 월로 나눠서 받는 거랑 그래요? 똑같아요. 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은퇴하고 최소 몇 년? 60년. 네, 뭐 조기 은퇴하시면 한 60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한 40년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되니까 어차피 남는 장사라고요. 네, 20년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꽁돈이에요. 네, 그러면 불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200%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200% 수익을 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생 받는 게 사실은 유리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국민연금도 있고요. 네. 퇴직연금도 있고요. 개인연금도 있어요. 각각의 연금 개시가 시작되는 일자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줘요? 빨라도 65세예요. 65세. 네, 그러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80에서 100만 원 받아. 평균. 네. 100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고위직 공무원이지 않는 이상. 네. 아니면 내 월급이 정말 많지 않는 이상. 네. 왜냐면 9%만 내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9% 내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65세 이전에 은퇴하면. 공백이 생기죠. 그렇죠. 퇴직연금은 55세부터 퇴직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평생 받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개인연금은 몇 살부터 되는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45세. 아, 45세. 그러면 이것도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하면 잘 짜야 돼요.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공백을 최소화하면은 내 개인연금도 45세부터 시작할 수 있고 네.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네. 그다음에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도 있잖아요. 그것도 네, 있죠, 55세. 있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65세. 아. 이 스케줄도 저희가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투자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내 주기도 맞춰야 되고 내가 돈을 받는 주기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내 나이도 고려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저는 다 고려를 하면 좋고요. 하나 더 팁을 주자면 개인연금은 그래도 40이잖아요. 42이잖아요. 저는 개인연금을 제 이름으로 들지 않습니다. 제 개인연금인데 왜요? 계약자는 저고요. 네. 피보험자는 자식입니다. 좋은 아빠를 뒀네요. 뭐 그것도 있지만 저는 잔머리를 굴린 거죠. 왜요? 연금 개시 나이 몇 살? 아까 45세라고. 45세. 네. 제 자녀 나이 45세부터 연금이 나온다고요. 평생. 근데 계약자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랑 제 자녀 나이가 38살 차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제 자녀 나이가 45이잖아요. 네. 38 더하면 83. 네, 83. 네. 83부터 그냥 제가 건강관리 안 해갖고 딱 100살까지만 산다고 치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제가 17년을 받아요. 그럼 남는 돈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0년 받으면 퉁친다 그랬죠. 네. 네, 근데도 돈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 네, 그럼 거기에서 상속세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누가 평생 받아요? 제 자녀가 받아요. 천재인데? 네. 이런 방법이 있어. 네, 그러면 건물 하나 물려주는 것보다 연금 하나 물려주는 게 수익률은 더 좋죠. 이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나만 몰랐던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많죠. 연도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주체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워보시면 나뿐만 아니라 제 자식의 노후도 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네. 이런 뭐 개인 연금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까? 개인 연금 같은 경우는 우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연금 저축도 있고요. 네. 연금 보험도 있어요. 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거 아니야? 끝나는 것만 보험이냐 저축이냐인데.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연금 저축은 근로자들이 많이 하죠. 왜? 세액 공제. 말 그대로 400만 원 한도까지는 네. 연봉이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면 네. 16.5%. 음. 66만 원 네. 1년마다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이 있는 대신에 연금으로만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 소득세를 내요. 3.3에서 5.5%까지. 그러니까 지금 세제 혜택 받고 나중에 세금 내는 거. 네. 이게 연금 저축. 연금 보험은 세제 혜택 없어요. 네. 대신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돈이 많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거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리시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래 차이는 알았어. 뭐가 더 좋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나 연금 보험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둘 다를 하는 게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네, 둘 다를 하는 게 베스트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아까 앞에서 처음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시면 은퇴는 늦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퇴직은 했지만 네.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개인연금도 딜레이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금 저축을 저는 먼저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하면 여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50만 원밖에, 뭐 50만 원도 아니고 그냥 한 달에 34만 원 정도밖에 난 여유가 없어. 네. 근데 둘 다 하고 싶어. 그럼 17만 원 해야 돼?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 가끔 있거든요. 네. 아니요. 두 마리 토끼를 그렇게 잡지 마시고 제가 두 마리 토끼를 각각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연금 저축을 34만 원 먼저 가입하십시오. 네. 그러면 400만 원. 네. 세제 혜택을 보니까. 네. 그래서 66만 원 받으니까 그거 재투자하십시오. 딴 데 쓰지 말고 재투자하라고. 그리고 5년 정도 납입하고요. 은퇴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계좌 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좌 이전 제도. 자, 보험사에서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보험사는 매달 내야 돼요. 그럼요. 네. 아니면 1년에 한 번에 뭐라도 내긴 해도 되는데 네. 그래도 어찌됐든 매달 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거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이거를 계좌 이전, 증권사로 넘겨요. 아, 그래도. 연금 저축 넘겨요. 손해 안 보고. 네. 저만 몰랐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 잘 모르세요. 와. 왜냐면 해지하면 이때까지 받은 세제 혜택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는 거라고, 그런 네. 구조라고 저는 맞아요. 알고 근데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요. 여기에는 매달 돈을 안 내도 돼요. 펀드에 우리가 한 번에 돈 넣은 것처럼 그렇죠. 알아서 굴러가면 돼요. 거치식으로 한 번에 넣은 거예요. 만기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연금 전환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는 한 달에 34만 원의 현금 흐름이 또 생겼네요. 그러네요. 네. 그걸로 연금 보험 들면 됩니다. 아,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구나. 같은 34만 원. 천재네요.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네.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의 차이점도 잘 모르셨을 텐데 이해 가셨을 거고 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세제 혜택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비과세 혜택도 보고 네. 그다음에 세액 공제 혜택도 보고. 네. 와, 약간 복리 투자하는 느낌도 좀 나는 거. 네, 복리를 왜 세제 혜택 받은 거는 다시 재투자하니까. 네. 그러면 66만 원을 아까 연금 저축 펀드 네. 혹은 다른 저축 상품에 넣었다라고 하면 와. 네. 아니면 리치에다가 와. 네. 아, 나만 몰랐어요? 와, 진짜. 야, 이건 진짜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그러면 이거 그냥 하룻밤 좀 계획 짜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한번 직접 계획 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연금 저축도 나왔고, 연금 보험도 나왔고, 리츠도 나왔고 했는데. 안 나온 거 하나 있네 또. 사실은 주택연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있는 집은 주택연금 시키면 돼요. 주택연금이 하나가 추가됐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네. 네, 매달 주잖아. 근데 주택연금은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야, 그래도 10억짜리 물려주면 나중에 자녀들이 20억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녀한테 물려줄 때 세금 안 내요. 그렇죠. 상속세. 네. 성인 자녀한테는 공제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10억짜리를 물려주면 공제 5천만 원 세금 떼고 9억 5천만 원에 어치.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9억 5천만 원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3, 4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주택연금으로 제가 한 절반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이즈가 줄어들어 있잖아요. 네.
그거 넘겨주는 거죠. 네. 그러면 상속세도 적게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더 이득이죠. 그게 더 이득. 저희가 어떤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백 없이 우리가 다달이 나올 수 있는 돈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쭤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방법도 정말 많고 네. 아마 여기에 조금만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표님 하신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감도 잡히시고 감도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이 좀 그려지실 맞아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이 구슬이 안 꿰졌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아마 오늘 다 들으시면 이제 구슬이 조금씩 꿰지실 거예요. 이거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건 사실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내 어떤 소득 공백도 안 생기고 네. 포트폴리오도 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짤 수 있고 세금은 최소화할 수 네. 있고 좋네요. 네. 네,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야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물론 네. 얘기를 우리 지금 한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아까 처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준비는 빨리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 늦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는 게 좋으니 주변에 사실은 후배들한테 네. 자녀들한테 미리 저는 이런 공부를 미리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조금 그래도 조금 돌아갔지만 이득도 조금밖에 못 보긴 했지만 네. 니네들은 그래도 그니까. 자녀한테 투자할 때 뭐 학원비 하고 뭐 유학 보내고 이 투자보다는 저는 이런 공부를 시키는 게 더 제대로 된. 우리 엄마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 우리 엄마- 38인데. 우리 엄마도 안 했어. 그래 나 혼자 했어. 대표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나도 네. 해야지. 네. 나도 네. 이제 알았네. 좀 뜻깊은 그리고 알찬 시간이었고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